치과의 지시에 따라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순간 오른쪽 어깨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으나 눈이 가려져 확인은 불가했다. 아마도 치과 위생사의 가슴 부위가 아니었을까 짐작만 할 뿐이었다. 얼마 전부터 느껴진 통증으로 인해 동네 치과를 찾게 되었다. 첫 진료는 X선 촬영으로 시작되었고 남자 의사로부터 현재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충치가 생긴 듯했다. 의자 등받이가 젖혀지고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치료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충치는 그리 깊지 않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꽤 오랫동안 치과에 오지 않으셨군요. 치석이 많습니다. 라며 내 치아 스케일링을 권했다. 40에 가까이 살아오면서 치과에 간 기억이라곤 어릴 적 일이 전부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찾아갔던 동네 치과. 낡은 건물 2층, 별 모양 간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냈다. 대기실의 독특한 냄새, 차가운 기구들의 금속성 소리,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진료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픔보다는 무엇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내 마음을 지배했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치과를 피해왔는지도 모른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그저 무서웠을 뿐이었다. 치아 치료 자체보다는 어린 시절의 불안한 감정이 내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시 치료를 위해 천장을 보고 누운 나 자신을 어린 시절의 내가 본다면 과연 놀랄까? 어쩌면 조금은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의사가 다른 환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성 위생사가 나타났다. 이 컵으로 양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가글을 하면서 슬쩍 쳐다보니 가느다란 체구와 달리 돋보일 곳은 확실히 돋보이는 몸매였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가 또렷하고 예사롭지 않았다. 아마 귀엽다기보다는 미인형에 가까울 것이라 짐작했다. 물이 튈 수 있어서 수건을 덮어드릴게요. 그녀의 말과 함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내 치료기구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소리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다. 입을 벌려주세요. 지시대로 나는 다시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자 오른쪽 어깨에 또다시 부드러운 접촉이 느껴졌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그 부드러운 감촉은 서서히 더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러 왔다. 설마. 눈이 가려져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이 감촉은 분명 위생사의 가슴 부분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 순간 나는 숨길 수 없는 흥분에 무의식적으로 입을 움직여버린 듯했다. 치료기구가 잇몸에 닿으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프셨나요? 아프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아파서 손을 들었더니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라는 말을 듣고 손을 드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는 치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참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참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쁘기 그지없었다. 어금니 쪽을 치료할수록 치과 위생사의 가슴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닿았기 때문이었다. 스케일링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남자 의사가 다시 돌아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작은 충치들이 있으니 다음번에 마저 치료하시죠. 네, 다행이다. 또 이곳에 올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이불 속에 몸을 뉘인 채 방에 불을 껐다. 여름밤이지만 약간 서늘한 시트의 감촉이 편안했다. 눈을 감자 자연스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충치 치료부터 시작해 치석 제거, 그리고 그 사건까지 오랜만에 치과 방문이라 그런지 어딘가 비현실적인 하루였다. 의자에 누워 무방비한 자세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묘한 긴장감을 안겨준다. 기계 소리, 진동, 그리고 이따금 느껴지는 통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여성 위생사의 모습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의 인상은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섬세한 손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접촉에 당황하면서도
충치 치료보다도 그날이 오는 것이 조금은 더 기대되는 기분이었다. 물론 그것이 불순한 동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기쁨 하나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매일의 바쁜 일상에 쫓겨 무심코 지나가는 나날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들뜨는 사건이 있다면 삶이 좀 더 수월해질 테니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일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번에 그 의자에 앉을 때는 오늘보다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을까? 아니, 아마도 다시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았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오후에 볼 일이 있어 외출하게 된 나는 어제 방문했던 치과 뒷골목을 차로 지나고 있었다. 주차장에 경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자세히 보니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다가가 보니 어제 내 치아를 스케일링해 주었던 바로 그 치과 위생사였다. 이 치과는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쉬는 날이었다. 아마 그녀가 마지막 퇴근자였을 것이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차의 뒷바퀴가 펑크 났다고 했다. 단순히 타이어 펑크 때문만이라면 그렇게까지 울 일은 아니었을 텐데. 남자친구 집에 전화했더니 다른 여자랑 나갔대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아닌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아들이 아침부터 어떤 여자아이와 나갔다고 답했단다. 그녀에게는 혹시 그 아이하고 짐작되는 상대가 있었던 듯했다. 결국 슬픔에 잠겨 웅크리고 흐느껴 울게 된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잭을 설치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나이 탓일까 생각보다 쉽게 교체가 완료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네? 아니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지만 일단은 사양하는 척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침을 대충 먹어서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녀는 쿡쿡 웃으며 말했다. 그 가련한 표정에 내 마음은 흔들렸다. 사실 저도 엄청 배고픕니다. 기꺼이 함께 하시죠. 나는 솔직하게 승낙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은 그녀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기름값이 치솟는 시기에 내가 제안해놓고 그녀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건 미안해서였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교회의 아담한 레스토랑이 좋겠다고 하여 맡기기로 했다. 물론 그녀에게 식사를 얻어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젊은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도 좋겠다 싶어 내가 대접할 작정이었다. 나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치과에서는 명찰이 있었지만 그 위에 앞치마를 하고 있어서 환자인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운전하면서 몸을 가까이 하며 물었다. 케이코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마시타 케이코 28살이었다. 여동생과 둘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목적지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다시 한번 그녀를 보았는데 역시나 놀라운 몸매였다. 아까는 후드티에 가려져 잘 몰랐지만 허리에서 상반신으로 이어지는 곡선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하얀 티셔츠가 터질 듯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손님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안내받아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대화 도중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다. 그녀는 컴퓨터가 말썽이라 남자친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바쁘다며 전혀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내용을 듣고 보니 내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가볍게 제안했더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여동생이 함께 산다고는 하지만 설마 내가 집으로 초대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은 레스토랑에서 10분 정도 거리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현관에 신발이 아무것도 없네. 오늘 여동생은 외박이었지. 잊고 있었어라고 말했다. 여동생은 없나?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꼭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흔쾌히 나를 방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안내받은 방은 싱글 침대와 컴퓨터 책상으로 가득했다. 옆방은 테이블이 있는 다다미 방으로 자매가 그곳에서 편안히 쉬는 듯했다. 컴퓨터는 사소한 시스템 오류였다. 이것저것 조작하며 수정하고 있는데 그녀가 등 뒤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정면으로 안아주었다. 오늘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남자친구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나는 저항하지 않고 잠시 그녀가 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기로 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셔츠는 이미 찢어져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입술로 내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오늘만은 모든 걸 잊게 해줘요. 나는 너덜너덜해진 셔츠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직 해가 높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겼다. 치과 주차장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는 길에 라멘집에 들렀다. 그녀는 마치 연인이라도 된 듯 팔짱을 껴왔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네. 어머,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아까 그 주사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또 주사 놔줘야겠네. 다음 진료는 일주일 뒤였다. 이제 나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